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인데요. 음, 오늘도 뭐 사실은 그 날짜를 쭉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일은 이제 없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소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더라고요. 임진왜란, 이거 참 조선 중기의 이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친 그 전쟁인데, 그래도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볼까요? 1592년, 즉 임진년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 음력으로 4월 13일부터 1598년 12월 16일, 음력으로 11월 19일인데 대체적으로 6년 한 반 정도, 6년 6개월 정도 전쟁을 했네요. 전쟁을 벌린 장소는 우리나라 한반도였죠.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철군을 했고 조명연합군의 최종 승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조명연합군의 최종 승리. 잔뜩 얻어 터지고서 어떻게 겨우 그냥 물리치고서 그 얻어 터지면서도 서로 내부적으로 싸움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을 갖다 가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조명연합군의 최종 승리, 이게 참 결과론적으로 말은 맞지만은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됐을 텐데. 참. 자, 교전국을 보겠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와 일본이 관련된 전쟁이죠. 조선은 이제 선조가 그때 이제 임금이었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입니다. 지휘관은 이제 조선은 선조와 왕세자 이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조와 왕세자가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조와 왕세자 이혼, 즉 그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이제 싸웠던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휘에 보면 이제 유성룡이 나오네요.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죠. 이항복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군에 보면 이제 권율 장군, 그다음에 신립 장군. 글쎄요, 신립 장군이 이제 그 충주 탄금대에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서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사를 했죠. 중앙은 그렇고 지방은 여러 이제 이제 장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발, 김시민, 네, 이 김시민 장군도 유명하죠. 진주 목사. 네. 진주하면 또 이제 남강에 외장을 껴안고 떨어져 죽은 논산, 논산, 논개가 있죠, 논개. 그 논개가 떨어진 그 정자를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참 대단한 그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의 기생이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수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원균, 참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병으로 곽재우, 조헌, 삼영당, 김덕령, 고경령, 이준. 글쎄요. 곽재우, 조헌, 삼영당, 이 세 이름은 귀에 아주 익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귀에 익지 않습니다.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제 그 황제가 만력제가 이제 그때 당시 황제였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이여송이 나오네요. 이여송, 신유경도 나오고, 양호. 이 사람들 양호했을 텐데 어떻게 장세작, 우리가 세작은 간첩물세작이라고 하죠. 참 이름도 참. 그러다가 이염에 이여백 나온 걸로 봐서는 이여송 같은 형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소위 그 풍신수길입니다. 풍신수길이에요. 이 길하다 할 때 이 길자, 이걸 요시라고 읽죠. 그 풍자, 그 풍자를 도요로 읽습니다. 그래서 풍전 써놓고 도요다라고 읽죠. 도요다 자동차 있죠.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네요. 우리말로 덕천가광입니다. 덕을 도쿠라고 이제 음독을 하죠. 그 다음에 내천자를 가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가자를 이에라고 읽죠. 강을 야스라고 읽네요. 많이 이제
왜군 쪽에서도 이제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1군 사령관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네요. 예, 소서 행장입니다. 소, 작을 소자. 그걸 고라고 읽죠. 쇼라고도 뭐 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서. 그걸 니시라고 하죠. 싱하시, 니시. 후유, 육. 많이 다 까먹었네요. 동선 안 먹였는데. 그 다음에 유키 나가. 네? 죄송합니다. 뭐 일본말 시간 아니지만 싱하시니시 미나미 기타죠. 조금 전에 그 추나초동하고 제가 혼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키 나가. 네. 이 유키는 이제 갈행자입니다. 우리 이 갈행자. 이거를 동사로 읽으면 이쿠, 이키마스, 이키마쇼 하는 이키마스인데 유키 어디 행 할 때는 유키라고 읽어요. 유키 나가는 이제 긴장자입니다. 나가사키 할 때 그 이제 긴장자죠. 뭐 2군도 사령관이 있어요. 가토 기요마사. 그다음에 3군 사령관으로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 4군 사령관이 모리 요시나리. 도대체 참 엄청난 군대가 이제 온 거네요. 5군까지 있습니다. 후쿠시마 마사노리. 6군도 있네요. 고바야 가와 다카카케. 참. 아유, 7군까지 있습니다. 히데이에. 그 다음에 8군이 아사노 요시나가. 아유, 9군이 있네요. 도요토미 히데가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6군이고 그 다음에 수군이 있어요. 수군 사령관 국기 요시다카에서부터 핫도리 가즈타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병력이 이제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한 거죠. 그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을 그 정벌할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라고 얘기한 건데 뭐 말이고 뭐 비켜줄 수 없는 거죠. 결국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임진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임진란인데 그걸 이 왜소하다 할 때 자꾸 외자를 써갖고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작죠. 지금은 일본 애들도 많이 큰데 평균 그 신장이나 체중이 정말 그 옛날 일본 사람들 19세기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 이제 살았던 사람들 정말 작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일본 출장을 가면 그 동네 그 조그만 그 이제 구멍가게 그런데 그 이제 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조그맸어요. 그래서 저래서 이걸 외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병력이 조선이 개전 당시 84,000여 명이네요. 참 진짜 10만도 안 되는 병력인데 개전 6년 후 끝날 무렵에는 45만 명까지 늘어났네요. 참 얼마나 이때만은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명나라에서 이제 10만 명이 나오고 일본에서 이제 약 20만 명 수준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그 병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배가 뭐예요? 이 명나라 걸 합치면 뭐 3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본 그 피해 규모가 26만 명이 이제 조선 사람이 죽고 명나라는 3만여 명이 죽고 일본은 이제 17만 명이 죽었네요. 참 일본 애들도 뭐 거의 뭐 일본 애들이 돌아갈 때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조선이 26만 명이 죽었는데 최종적으로 조명 연합군이 승리했다. 이 말 쓰기가 참 진짜 창피한 거 아니냐 이거죠. 박말로에서 쪽팔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약 횟수로 7년간 치른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7년에 2차 침략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정유년에 일어났고 다시 제자를 써서 정유재란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다 합쳐갖고서 임진왜란으로 봤을 때 6년 반, 7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양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명과 여진족 등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큰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까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결과 조선은 경복궁과 창덕궁 등 2개의 궁궐이 소실되었고 인구는 최소 10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조선 인구가 그러네요. 경작지가 3분의 2 이상이 황폐화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경작지 3분의 2면 전쟁 끝나고 뭐 먹고 살았을까요? 정말. 저 때도 초근 높이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고관 대작들은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좋은 거죠. 네. 자, 일단 이건 뭐 개략적인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이 임진왜란이 요까지 얘기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위키백과가 얘기하는 임진왜란을 보면 뭐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명칭, 배경과 원인, 조선, 뭐 일본, 그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 있고 명예정세, 경과, 전쟁 초기부터 어가의 도주, 선조가 이제 몽진을 하려고 했죠. 신의주까지 갔다가 참 선조는 저때 이제 파천을 하려고 했던 거죠. 파천. 고종은 이제 하관 파천을 했죠. 근데 다 일본 놈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선조가 도망간 것도 일본 놈들, 고종이 하관 파천한 것도 일본 놈들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뭐 조선군의 반격, 명군의 개입, 강화회담, 기타 등등.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라는 영상에서 뭐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정말 참 뭔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라. 결국은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성웅이 나타나갖고 결국 나라를 구한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미워해서 그걸 또 원균이 또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고 참 수군절도사, 삼도 수군 통제사 뭐 이런 그 벼슬을 지낸 장군이 갑자기 그냥 잡혀가서 완전히 1등병으로 강등돼갖고 전쟁터로 다시 난 돌아가겠다. 물론 이제 직책도 직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조선 백성들이 입는 그 참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서 전쟁터로 다시 간 거예요. 그게 백의종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요즘 툭하면 정치인들이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백의종군이 아니죠. 배에 기름이 잔뜩 껴갖고서 무슨 백의종군이 되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명칭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임진년에서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라고 그랬다는데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볼까요? 일반적으로 임진년에 일어난 외인난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 밖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서 조일전쟁,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에서 임진전쟁, 그다음에 도자기공들이 일본으로 납치되어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해서 도자기전쟁.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시 연옥을 따서 물록 경장이역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에서는 이제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였기 때문에 만력 조선전쟁 그렇게 이제 부른다 이거죠. 그리고 조선을 도와 왜군하고 싸웠다라고 해서 항외 원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참 이 위키백과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임진조국전쟁. 그 밖에 이제 아까 이제 정확히 6년 반이라고 했는데 횟수 7년이니까 7년 전쟁이라고도 이제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경과 원인에 보면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뭐 이제 뭐 엉망진창이었죠. 4대 4와 뭐 이런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뭐 살인파가 집권하고 기타 등등. 참 살인파라고 하는 것도 보면 살인은 전원의 살림에서 유학을 공부하던 문인 학자로 15세기 이후에 조선 중기 중앙정계를 주도한 정치 집단이다. 고려 말기의 유학자 길재가 은퇴하여 고향에서 후진 양성 힘쓴 결과 영남 일대는 그 이제자가 많이 배출되어 조선 유학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게 바로 이제 훈국파였죠. 하여튼 이 살인파와 이제 훈국파 이들의 싸움 4대 4와 뭐 이게 바로 직결되는 그런 정치 집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에서 이제 아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제차 스시마국, 지금 대마도죠. 슈고 다이묘 소 요시토시를 이용하여 참 복잡하네요. 조선의 교섭을 청하였는데 그들은 명나라와 4대 외교를 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이네요. 일본의 요구에 대한 응대와 더불어 일본 내의 실정과 히데요시 저희를 살피고자 서인 황윤길과 통신사 황윤길을 통신사로, 동인 김성희를 부사로, 그리고 허성을 서정관으로 파견하여 일본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통신사를 구성을 해도 어떻게 하나는 서인이고 하나는 동인이고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참. 자, 1591년 음력 3월 통신사 편에 보내온 도요토미 답사에는 정명과도 정을 정복하려 할 테니 길을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청명각의 문자가 있어 그 침략 의도가 분명하였으나 통신사 보사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당시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유병화가 있을 것이다. 유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군사에 의한 그 화, 그 바로 전쟁이다라는 얘기죠.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반면에 김성일이는 그런 정황이 없는데 황윤길이 장악의 아래와 민심을 동요시킨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설사 일본 애들이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할지라도 이건 사실 국제적인 관계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세력이 커지면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정파가 다른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갖고서 참 정탐을 하러 파견을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그 자신이 그 나라가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은 전쟁에 위험이 있다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말이 되겠어요. 설사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힘을 길러서 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인데 뭐 이렇게 이제 사색 당파에 맞물려 갖고 쌈박질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이제 뭐 별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당시 정권을 장악한 세력으로 백성이 동의하면 자신이 향유하던 권력의 초래될 평안을 우려했던 동인이 주도권을 주도하던 조선전쟁은 김성일의 의견을 쫓았다. 뭐 편한 길을 택했겠죠. 속으로 골목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당시 동인이면서 좌유정이었던 유성룡이 김성일 편을 드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참 유성룡이 또 김성일의 편을 들었고 그 유성룡은 김성일을 두둔하고자 하였는지 그 잊어서 징비록에서 김성일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 역시 일본의 침략 의지를 간파하였으나 괜히 말로 조정과 신민을 동욕해 하고 싶지 않았음을 거짓으로 임금께 보고하였고 통신사 황윤기를 꾸짖었다 하였다라고 기록을 했다. 뭐 일 다 지난 다음에 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유성룡이를 또 굉장히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유성룡이 이런 실수를 했네요. 두 대신이 극명하게 달랐던 주장에 김성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조선의 조정은 외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이완시켰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엄청 후들겨 맞고서 이제 진짜 경작지의 3분의 2가 황폐화될 정도로 큰 곤욕을 치른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장군들의 이제 싸움, 하여튼 전쟁을 한 그 이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순신, 신원균, 뭐 기타 등등. 조선 초 국방 체계,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일일이 다 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 초토화가 됐다 되겠습니다. 많은 그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성 오사카성이네요. 오사카성. 이 지금도 그 일본 오사카성, 그 오사카성이 바로 이거죠. 일본에 지금 가면 지금 아직 있습니다. 이게 그 주변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침략자들이 왔는데 바로 성에 올라가려니까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좀 주춤하겠죠. 그 사이에 이제 반격도 가능하고 또 물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으니까. 이 오사카성은 뭐 여러분 지금도 가시면 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여기에 이제 있네요. 참 정말인지 이런 거지만 옷도 참 희한뻑적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회 있죠. 이렇게 그 십자가 이렇게 둥그런 그런 그 깃발을 들고 이제 뭐 왔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전쟁을 서로 한 내용이 여기 쭉 그 이제 기록이 돼 있네요. 예. 하여튼 요 주소를 갖다가 제가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5월 23일이 임진왜란의 발발일이다 이거예요. 뭐 끝난 날은 12월 16일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념할 날은 없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싶어갖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임진왜란의 그 발발이래. 임진왜란이란 전쟁. 물론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뭐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임진왜란의 개혁적인 그 모습과 그 임진왜란이 가는 뭐 어떤 의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그 서인의 이제 황윤길과 동인의 이제 김성일이가 서로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뭐 그로 인해 갖고 나라가 혼란해질 것을 걱정해서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죠. 글쎄 좀 의외였던 게 그 징비록을 쓴 유성룡도 그 이제 그 동인 김성일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했었다는 게 조금 새롭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임진왜란의 그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뭐 전쟁 중에도 역시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정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많은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왔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싸웠고 물론 하기 전에도 싸웠고 하면서도 싸웠고 또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싸웠죠. 우리가 그 사색당파를 통상 얘기하는데 뭐 이미 황윤길이가 서인이고 김정일이가 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듯이 그때도 동인 서인하고 싸웠던 겁니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 그 지구적으로 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보지 않아갖고서 모르겠는데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사 다른 나라가 그렇더라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쌈박질만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고통받고 힘든 것은 역시 그 땅에 살아가는 민초들죠. 백성 국민들이다 이거죠. 다들 국민을 위한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정치적인 레토릭이고 그냥 입에 발린 그 사탕 발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책임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권모술수보다는 정말 솔직 담백하고 우직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이제 황윤길이 옳았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했던. 하지만 그때 그 진실을 놓고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싸웠어요. 조정에 앉아서. 동인 서인 나눠가면서 나중에 남인 북인 갈라져 싸우고 사색 당파가 일어나고 4대 사화가 진행이 되고 예, 하여튼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는 아마 그 역사적인 의미,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그 판결을 하고 판정을 하고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흐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서인이었던 황윤길이 말이 옳았구나라고 판결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서 또 역사가 재조명되고 역사에는 그 생존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거기서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역사는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역사는 다 판단을 해 줍니다. 참 뭐 늘 그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뭔가 그 옳은 것이 옳다라고 판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국민 백성이 요즘 막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걸 모릅니다. 그 이념에 휩싸여 갖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 엎어져도 자기가 추종하는 그 정치 세력을 갖다 옹호를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도층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결정이 나는데 결국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정책적인 내용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중도 유인하느냐 문제인데 늘 얘기하지만 중도를 쫓아가면 중도는 또 도망가죠. 중도는 항상 중도입니다. 정치 세력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그 정치를 바라다 보는 국민은 좌와 우의 가운데로 가요. 참 그냥 그 말씀드리기가 지금 뭐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통찰력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통찰력을 하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랬던 시대는 분명히 국가적인 어떤 그 흥망성쇠가 흥하는 쪽으로 갔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상한 마치 적에게 아부하는 듯한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 말을 놓고도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또 싸우죠. 한 500년, 600년, 아니 한 1, 20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뭔가 판결이 날 겁니다. 어느 누가 옳았더라. 결국 시대가 많이 흘러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치적인 그 어떤 선택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게 인간사회라고 봅니다. 그러한 인간사회의 하루하루의 단면들이 쌓여서 그 나라의 역사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글로벌한 지구상 세계의 역사, 세계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진왜란 발발일인데 너무 장황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지도자의 정치적인 판단이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 백성들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영향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세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누가 옳았구나 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쓰지만은 이미 사건은 다 끝난 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한 다음에 역사책에 이제 그렇게 집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비참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봄이 아주 이제 깊어가죠. 이제 여름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